안녕하십니까. 스포츠인 아메리카의 문상열입니다.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결국은 와일드카드 진출이 실패됐습니다. 그리고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일찌감치 이제 실패가 됐는데, 오늘 주제는 프리에이전트 대박 계약을 해서 선수를 영입했지만 그 두 팀이 나란히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언급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난 오프 시즌에 매니 마차도가 10년에 3억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저스에 있다가 프리에이전트가 돼서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이제 영입을 한 건데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스캇 보라스는 브라이스 하퍼의 에이전트죠. 13년 계약에 이제 3억 3천만 달러 계약을 했죠. 근데 이 스캇 보라스는 항상 그 기록적인 거, 그러니까 사실 연봉으로 치면 매니 마차도가 더 많죠. 10년에 3억 달러니까. 그렇지만 이 하퍼는 3억 3천만 달러, 그러니까 프리에이전트 계약으로는 가장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 트라웃의 4억 3천만 달러라든지 진 칼로스 스탠튼의 3억 2,500만 달러 계약은 그 팀에서 프리에이전트 계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이 스캇 보라스는 그동안에 최초로 케빈 브라운의 1억 500만 달러 계약, 그 다음에 또 2억 달러는 알렉스 로드리게스의 그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2억 5,200만 달러 계약을 했었죠. 그런 기록적인 계약들을 다 맺으니까 이제 하퍼도 또다시 프리에이전트로서 최고 계약을 맺은 겁니다. 메이저리그 사상 최초로 100만 달러를 받은 선수가 누구냐면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계약을 했던 놀란 라이언입니다. 그러니까 1979년도 겨울에 계약을 했지만 연봉은 이제 1980년부터 받았죠. 그러니까 이 놀란 라이언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명예전당에 헌액될 때 본인이 이제 연설을 하면서 그 전에 자기가 79년 전에 100만 달러를 받기 전에는 메이저리그 선수들 오프 시즌에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새로운 시장 그리고 연봉 조정 신청 이런 게 되면서 이제 몸값이 이제 올라간 건데요. 근데 이렇게 큰 계약을 맺은 선수들이 가갖고 포스트 시즌도 못 가면 팬들의 그 실망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앤디 그린 감독이 7경기 남겨놓고 해고됐고, 그 다음에 게이브 케플러 필라델피아 필리스 감독도 시즌이 끝나고 되면 거취가 불투명합니다. 필리스는 오프 시즌에 하프뿐만이 아니고 전력을 많이 보강을 했어요. 그리고 프리에이전트 선수들 영입하면서 한 4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결국 이제 빈손이 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24일 날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워싱턴 내셔널스에게 더블헤더를 모두 지면서 이제 탈락이 된 건데, 그럼 워싱턴 내셔널스는 어떤 팀이냐? 하퍼가 있었던 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퍼가 떠난 워싱턴 내셔널스는 와일드카드로서 플레이오프에 진출이 확정이 됐고, 하퍼를 영입한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실패를 한 겁니다. 지금 그 프리에이전트로 2억 달러 이상, 3억 달러 이렇게 계약을 맺은 선수들을 보게 되면 하퍼가 이제 13년에 3억 3천만 달러, 매니 마차도 10년에 3억 달러,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이제 2억 5,200만 달러, 2억 7,500만 달러 두 번 옵트아웃을 하면서 텍사스 레인저스 그리고 이제 뉴욕 양키스하고 이제 그런 계약을 했죠. 로빈슨 카노가 시애틀 메리너스하고 10년에 2억 4천만 달러. 그러고 나서 뉴욕 매치로 트레이드 됐죠. 엘버트 푸올스 10년에 2억 4천만 달러. 그리고 데이빗 프라이스가 보스턴 레드삭스하고 7년에 2억 1,700만 달러. 그리고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프린스 필더가 9년에 2억 1,400만 달러. 근데 원래는 이 디트로이트랑 계약을 했지만 디트로이트가 곧바로 텍사스 레인저스로 트레이드를 했죠. 이 계약 작품도 스캇 보라스입니다. 그리고 맥스 셔저 7년에 2억 1,000만 달러. 그리고 잭 그레인키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하고 6년에 2억 650만 달러예요. 이 중에서 월드 시리즈를 우승한 선수는 데이빗 프라이스와 뉴욕 양키스의 이 알렉스 로드리게스예요. 근데 이 두 선수가 그러면 월드 시리즈 우승할 때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냐? 아니에요. 그냥 프라이스도 그냥 잘은 했지만 월드 시리즈를 지난해 이끌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양키스의 로드리게스 정규 시즌에 MVP도 3번씩 받고 그랬지만 결국 월드 시리즈에서는 MVP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박 계약들이 성공을 하지 못해요. 현재 이런 2억 달러, 3억 달러 이상 계약자가 모두 18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중복이 돼 있는데 엔젤스의 마이크 트라웃이 12년에 4억 3천만 달러. 근데 FA 계약은 아닙니다. 왜냐면 엔젤스에서 그냥 연장 계약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 칼로 스탠튼이 마이애미 말린스하고 13년에 3억 2,500만 달러 계약을 했지만 결국 말린스가 스탠튼을 양키스로 트레이드를 했죠. 이제 18명인데 월드 시리즈를 맛본 선수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알렉스 로드리게스, 에이루드와 데이빗 프라이스 2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플레이오프에 진출해도 이렇게 힘들어요. 마이크 트라웃이 이런 대계약을 맺었지만 엔젤스가 마운드가 워낙 부진하니까 그 플레이오프도 못 가고 그래서 결국 이 트레이드 얘기도 지난해 나왔지만 이제는 시즌 초에 그런 엄청난 계약을 맺어놓으니까 할 수 없이 마이크 트라웃을 트레이드를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내셔널스 같은 경우는 브라이스 하퍼가 나갔지만 패트릭 코빈, 이 애리조나 다이먼드백스의 코빈을 영입하면서 사실은 그 부분이 이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6년에 1억 4천만 달러. 그리고 이런 대계약 그 지난 시즌뿐만 아니고 그 전년도에 다르비쉬 유 같은 경우 시카고 컵스하고 계약 이런 것들이 다 실패한 계약들이에요. 그러니까 NBA 같은 경우요. 지난 7월에 오프 시즌에 이제 프리에이전트가 탁 되고 나서 카와이 레너드가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LA 클리퍼스를 이적했죠. 그리고 케빈 두란트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브루클린 네츠, 그리고 카이리 어빙도 보스턴 셀틱스에서 브루클린 네츠로 갔습니다. 이런 팀들은 선수가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력에 확 변화가 생기고 플레이오프뿐만 아니고 지금 그 NBA 파이널까지 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동부 쪽에서는 케빈 두란트와 이 카이리 어빙이 가서 과연 파이널까지 갈 수 있을지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전력이 지금 레이커스보다는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르브론 제임스하고 앤서니 데이비스가 있지만 이 폴 조지와 카와이 레너드 그리고 또 락 리버스 감독이 있어서 오히려 클리퍼스가 더 전력이 낫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NBA 같은 경우는 프리에이전트 계약을 하면 전력이 급부상을 하지만 야구는 25명에 그리고 장기 레이스를 하기 때문에 그 한 명이 왔다고 그래도 팀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사실 그런 그 대박 계약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걸 했다가 실패한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럼 우리가 실패를 하면서도 로빈슨 카노라든지 그런 선수들을 왜 장기 계약을 하느냐. 사실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할 때는 그 구단도 다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보게 되면 그 명예의 전당입니다. 그러니까 명예의 전당에 그러니까 엘버트 푸올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명예의 전당감 선수죠. 로빈슨 카노는 아닙니다. 알렉스 로드리게즈도 사실 약물과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은 명예의 전당 선수예요. 근데 거짓말을 하고 약물 그걸 숨기고 그랬고 2번이나 이렇게 들통이 났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투표를 안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 계약을 해서 마지막 한 2, 3년은 사실 그 기량이 정상적으로 발휘를 하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선수들을 킵하는 이유는 명예의 전당 때문입니다. 명예의 전당에 선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LA 엔젤스 같은 경우는 그 엔젤스가 배출한 명예의 전당 선수가 최초가 블라드미르 게레로예요. 근데 게레로 같은 경우는 그 몬트리올 엑스포스에서 뛴 기간이 더 깁니다. 그런데 엔젤스에 와서 MVP를 받았어요. 그때 게레로가 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다고 발표가 되니까 이 구단주가 급히 뉴욕으로 갔죠. 그러면서 우리 팀을 선택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푸올스 같은 경우는 뭐 분명히 명예의 전당급 선수인데 센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MVP를 3번을 받았기 때문에 과연 센트루이스 카디널스를 선택할 건지 엔젤스를 선택할 건지
그건 좀 애매한 부분인데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팀을 선택하지 않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이 프리에이전트 시장이 상당히 위축이 돼 있어요. 우리 유현진 선수도 이제 시즌이 끝나면 프리에이전트로 나가게 되는데 사실 다저스에서 선수 생활을 더 하는 게 본인에게는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연봉의 차이가 많다면 이제 본인이 뭐 프리에이전트를 택하겠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받고 이제 계약을 이제 원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3년 정도의 계약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면 최근 들어서 이런 뭐 매니 마차도나 브라이스 하퍼 그리고 또 투수이니까 패트릭 호빈 같은 경우는 이런 큰 1억 달러, 3억 달러 이런 계약을 했지만 보통 선수들의 경우는 지금 FA 시장이 위축이 됐는데 우리가 시카고 컵스의 그 제이크 에리에타가 2015년 사이 영상을 받았어요. 이 에리에타 역시 에이전트가 스캇 보라스입니다. 1억 달러 이상 뭐 쉽게 받을 줄 알고 2억 달러까지 얘기했지만 결국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3년에 7,500만 달러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메리칸 리그 사이 영상을 받은 그 달라스 카이클이라든지 보스턴 레드삭스의 전 마무리 투수였고 현역 최고의 마무리 투수였던 크레이크 김브렐 결국 팀을 찾질 못해갖고 6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메이저리그의 프리에이전트 시장 그 형태고 또 하나 대부분의 팀들이 가급적이면 팜팀 선수들을 그대로 육성시켜서 올려보내려고 그러는 그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에이전트 시장이 예전보다는 훨씬 위축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큰 계약들 같은 경우는 명예전당급 선수 정도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가급적이면 사실 그 전 팀과 그냥 계약을 하는 게 좋은데 사실 전 팀은 또 홈팀 디스카운트가 있어서 몸값이 좀 싸게 되죠. 그래서 시즌이 끝나면 가장 뜨거운 이슈는 유현진 선수의 이제 프리에이전트 그 몸값일 텐데요. 앞으로 그런 그 유현진 선수의 거취라든지 또 다른 또 프리에이전트의 시장이 얼만큼 또 예전과 달라지는 건지 그런 것도 쭉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스포츠인 아메리카의 문상열이었습니다.